중국이 미국산 과일,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재무부가 1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0.55%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편결제 전문 업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거래액이 1조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월 1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이선우입니다. 4월 3일 오늘의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0.55% 오르며 전달보다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 4구는 0.73% 올라 2월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2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0.12% 올라 전달보다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전국 전세값은 0.13%, 월세 가격은 0.07% 떨어졌습니다. 감정원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발표 및 이주 시기 조정 등에 따라 재건축 시장이 위축됐고 단기급 등에 따른 피로감과 보유세 개편, 금리 상금 리스크 등이 부상하며 일반 아파트도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됐다면서 상승세가 계속 둔화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로는 44년 만에 처음 연임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우리 경제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실물 경제나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취임식을 갖고 경기 회복 동력을 살리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긴 안목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것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통해 경제 현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정책 당국에 부단히 제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편결제 전문 업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거래액이 1조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월 1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별도 법인으로 출범한 지난해 4월보다 900%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작년 결제 가맹점을 12,600개로 늘리고 국내 주요 금융사와 송금 서비스 연동을 진행하는 등 노력에 따라 거래액이 대폭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다음 달 오프라인 결제 출시와 함께 전체 결제 가맹점이 20만 개 이상 확보될 예정인 만큼 연내 월 거래액 2조 달성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중앙보훈병원과 함께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 병원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와 중앙보훈병원은 이러한 내용의 AI 솔루션 도입을 통한 스마트 병원 구축,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유플러스 AI 스마트 병실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스마트 홈 서비스 유플러스 우리집 AI를 이용해 음성으로 병실 내 IoT 기기와 IPTV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AI 스피커를 이용한 음악 심리 치료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중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통상 압박을 가해 양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 주윤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측에서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불을 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재무부가 1일 미국산 과일과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수입상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를 매긴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도 즉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본격화를 앞두고 통상정책 당국자 간 협상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끝내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 같군요. 이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중국 재무부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은 중국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주기 때문에 국익과 현재 무역 체제를 지켜내기 위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측의 보복 관세에 대해 구체적인 관세 부과, 품목과 이 수입액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돼지고기와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에는 약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이들 품목의 전체 수입액은 19억 9,200만 달러이며 또 신선과일, 건조과일과 견과류 등 120개 품목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약 9억 7,700만 달러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겨냥해 추가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국도 미국이 추가 무역 제재를 가하면 즉시 보복 조치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었는데요. 이 중국이 한국과 일본산 반도체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하는 구체적인 협상 내용까지 밝혀졌었는데 네. 이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보복 관세 맞대응으로 무역 전쟁이 본격화돼가고 있는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물밑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뚜렷한 합의점은 못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양국 통상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이 금융 서비스부터 제조업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화 채널을 열고 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 등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전망되고요. 우리나라처럼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의 경우 이 무역 전쟁의 여파가 국가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간판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이 한국 최고 연봉 기업 수준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최대 SNS 업체 텐센트와 최대 스마트폰 업체인 화웨이의 평균 연봉이 모두 2년 연속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돼 한국의 최고 연봉 기업에 해당하는 SK이노베이션의 9,300만 원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텐센트와 화웨이는 지난해 모두 직원 평균 연봉이 약 1,700만 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텐센트와 화웨이의 높은 임금 수준은 지난해 텐센트 매출이 전년 대비 56%, 화웨이가 15.7% 증가하는 등 실적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모바일 플랫폼 업체 라인플러스가 블록체인 기술 전문 자회사 언블락을 설립했습니다. 회사는 블록체인 시장 진출의 첫 포문이라며 그동안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술적 역량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립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라인의 다양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언블락의 초대 대표에는 20여 년간 IT 분야 벤처 투자자로 활동한 이휘우 전 에드포스 공동 창업자가 선임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우수한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심사 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기술력과 사업성을 설명하는 오픈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심사제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심사 담당자가 대출을 신청한 기업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는 개방형 심사로 진행되며 결과는 대출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우리은행은 아울러 상반기 중 특허권, 실용 신한권 등 지식재산권의 담보가치를 인정해 스타트업과 혁신 벤처기업의 대출을 심사할 때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평우 신임 코트라 사장이 취임식에서 자산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권 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코트라가 처한 현실을 보면 현재까지 이룬 성과나 과거의 영화에 안주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유관기관은 물론 고객들마저 코트라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서비스가 원하는 수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권 사장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글로벌 일자리 창출,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 발굴 등을 통해 매년 5,000개 중소 수출 기업과 2만 개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최근 신형 스마트폰을 잇따라 발표하며 세계 시장 1,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중국 신형 스마트폰들에 대해 이승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스마트폰 업체라고 하면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기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나 샤오미뿐만 아니라 비보, 오포 등의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최신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달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가장 먼저 갤럭시 S9을 출시했을 때 중국 기업들은 신형 스마트폰 공개를 미루며 맞대결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는 반격에 나서고 있는 거죠. 네, 말 그대로 중국 기업들의 총공세라고 느껴지는데요. 중국 신형 스마트폰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중국 1위를 달리고 있는 화웨이 제품일 텐데요. 화웨이는 프랑스 파리에서 자사 신형 스마트폰 P20과 P20 프로 그리고 메이트 RS를 공개했습니다. P20 프로는 후면에 카메라가 3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9보다 하나가 더 많은데요. 그래서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높은 화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게 화웨이의 주장입니다. 메이트 RS는 가격이 무려 200만 원대로 화웨이 제품 중 최고급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화면 내장형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일반 스마트폰은 홈키나 스마트폰 뒷면에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반면 이 제품은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잠금이 풀리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와 애플도 적용을 미뤄왔던 첨단 기능입니다. 네, 렌즈를 3개 장착해 더 높은 화소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화면으로 지문 인식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의 신작은 어떻습니까? 네, 샤오미는 화웨이가 신작을 발표한 날과 같은 날에 중국 상하이에서 미믹스 2S를 공개했는데요. AI를 활용한 얼굴 잠금 해제 기능과 무선 충전 기능을 갖췄습니다. 중국 3위인 비보는 중국에서 X21, 인도에서 V9을 공개했는데요. X21은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화면 지문인식 기능이 있고요. AI 음성인식 비서 기능도 있습니다. V9은 AI 페이스뷰티라는 기능을 탑재해 사진을 찍으면 대상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최상의 사진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4위 오포는 지난달 26일 M자형 화면이 특징인 F7을 인도에서 첫 공개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춘 신형 스마트폰이 삼성, 애플과 경쟁하게 되겠네요. 이번 경쟁의 핵심 포인트라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삼성과 승기를 이어가려는 중국 업체들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은 작년 4분기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는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3월 갤럭시 S9의 중국 인도 출시를 글로벌 출시일과 같은 날에 맞췄습니다. 작년에는 중국과 인도 시장 출시일이 글로벌 출시일보다 1, 2주 정도 더 늦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더 시장을 빨리 선점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또 신흥 시장에서 출시하는 스마트폰 종류를 다양화하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누가 이길지 예상이 안 되는 혼란스러운 전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2파전이었던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며 둘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소식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